네, 양궁 대표팀의 첫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안산 선수 침착하게. 네, 10점입니다. 김재덕과 안산의 금메달, 양궁 혼성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줍니다.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국민에게 양궁 대표팀의 막내 선수들이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20살의 안산, 17살의 김재덕 선수가 올림픽 첫 양궁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양궁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 소식을 도쿄에서 손영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열린 예선에서 형과 언니들을 제치고 1위로 혼성 단체전 출전권을 거머쥔 17살 김재덕과 20살 안산. 남녀 대표팀 막내인 두 선수의 기세는 오늘도 파죽지세였습니다. 8강에서 인도, 4강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선 잠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에 첫 세트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Z세대 공사들은 거침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1점 차로 2세트를 가져가더니 3세트에선 네덜란드 선수가 6점을 쏘며 흔들리자 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를 뒤집었고 마지막 4세트에서 승점 1점을 보태며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올림픽을 뛰게 돼서 처음으로 생긴 종목 이제 혼성 단체전에서 우승을 해서 영광이고 계속해서 선수촌에서도 이제 합을 맞춰봤는데 이번이 가장 나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신설된 혼성 단체전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안산과 김재덕은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로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며 기쁨을 나눴고 당당하게 도쿄 한복판에서 애국가와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이제 시합할 때나 훈련할 때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잘 해왔고, 잘 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다. 사실 어제 좀 꿈을 꿨습니다. 뱀 꿈을 꿨는데 뱀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좋은 기운이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막내들은 내일부터 예정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양궁 최초 상관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김재덕 선수의 이 기합 소리였죠. 고등학교 2학년, 17살의 어린 선수가 이런 당당함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고 웃음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통통 튀는 개성으로 경기를 지배했던 두 선수의 모습을 송기성 기자가 담았습니다. 침착함, 평정심을 강조하는 양궁이지만 17살 막내 김재덕은 등장부터 다릅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사선에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자, 오전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네. 포커페이스가 실력으로 통하는 것도 김재덕에겐 남의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솔직합니다. 저의 루틴 같은 거입니다. 자신 있게 쏘자는 뜻으로도 화이팅으로. 이쯤 되자 자신의 장점을 냉정함이라고 소개했던 20살 안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3살 동생과 장단을 맞췄습니다. 두 선수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이네요. 엄마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네. 호흡이 중요한 혼성 단체전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른바 완벽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에도 기쁨마저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코리아 화이팅을 많이 크게 외쳐줬는데 저도 덩달아서 긴장이 풀리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톡톡 튀는 에너지와 통통 튀는 개성으로 똘똘 뭉친 두 막내 김재덕과 안산. 금메달 이상의 청량감을 선사하며 첫 올림픽 무대를 말 그대로 호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펜싱과 태권도에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 끝에 값진 동메달 2개를 가져왔습니다. 펜싱 대표팀의 38살 맏형 김정환 선수가 극적인 동메달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이뤄내는데요. 남자 태권도 대표팀의 막내 장준 선수도 첫 올림픽 도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명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강으로 꼽혔던 남자 사브르 대표팀. 하지만 9번 길이 32강 첫 판에서 탈락하고 세계 랭킹 1위인 오상욱마저 8강에서 덜미를 잡히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맏형 김정환. 말 그대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피스트에 온몸을 던지며 32강부터 4강까지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준결승이 고비였습니다. 12대 6으로 앞서가다가 내리 9점을 내주며 거짓말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김정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메달이 걸린 마지막 한 판. 머리 하나 더 큰 상대에게 끌려가다 집념을 발휘하며 10대 10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발목이 꺾이고 보호장비가 없는 뒤통수를 가격당하며 피스트에 주저앉길 수차례. 머리 뒷부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아하. 네. 이제 선수들 말로는 회초리 맞는 느낌이라고. 네. 오뚜기처럼 다시 피스트 위에 섰습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냈고 기적처럼 4연속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소중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리우 올림픽 개인전 동메달,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또 하나의 동메달까지. 우리 펜싱 역사상 최초로 3대회 연속 메달을 따내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에서도 한번 겪어보니까 빨리 잊고 다시 새로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메달을 획득해서 그래도 기쁩니다. 태권도의 장준도 메달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남자 58kg급 동메달 결정전에 올라 헝가리의 오마르를 압도적인 점수차로 제압하고 생애 첫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치러지고 있죠. 그만큼 경기장 안팎의 풍경도 전과는 많이 다른데요. 어제 개회식장 밖에선 올림픽 반대 시위가 잇따랐고 시상식은 선수가 스스로 메달을 자기 목에 거는 조금은 어색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 달라진 올림픽 풍경을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회 관계자와 취재진 등 1000명만 참석하면서 사상 첫 무관중으로 진행된 올림픽 개회식.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등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1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바깥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막식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다른 쪽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올림픽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いろんな問題が重なったんで、東京オリンピックもこの先のオリンピックも中止にもオリンピック廃止に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동료 선수의 코로나 확진으로 선수촌에서 호텔로 숙소를 옮겨야 했던 미국 체조 선수들은 선수단 입장마저 대폭 축소되며 개회식에 들어가지 못하자 자기들끼리 선수단복을 차려입고 조촐한 행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공언한 대회 조직위원회의 허점은 또 드러났습니다. 검사 키트가 부족해 일부 선수단에서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겁니다. NHK는 검사 키트 부족으로 지난 19일 입촌한 일본 남자 체조 선수들과 해외 선수들이 당일 예정된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는 개회식뿐 아니라 시상식 풍경도 바꿨습니다. 모든 수상자가 마스크를 쓴 채 시상대에 올랐고 누가 걸어주는 대신 스스로 메달을 가져다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을 깨물며 익살스럽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도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도 1,600명대를 기록해 18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37%로 4차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대형마트. 지난 8일 이곳 직원 2명이 확진된 뒤 추가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이렇게 접촉자가 있기 때문에 격리하고 있으신 분들 안에서 검사를 추가적으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29명. 어제보다 1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1,000명대 중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 주점 2곳에선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시 역시 주점발 집단 감염으로 이달 들어 73명이 확진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강원 홍천 리조트에서도 1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나흘간 가파르게 상승하며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고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 데 이어 내일 비수도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비수도권 환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여러 계신 분들도 비수도권에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정부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도 비수도권 확산이 계속되면 4차 대유행을 진정시킬 수 없다며 방역수칙의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5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서울 시내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 맑은 서울의 한 실개천. 잉어 400마리가 폐사한 채 천변 곳곳에 쌓였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배를 드러낸 채 물살에 떠밀려 다닙니다. 지자체가 물고기를 건져내곤 있지만 여전히 이곳 냇가엔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 정도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다들. 35도 안팎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물고기들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수온이 높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수온도 안 맞고 산소량이 줄어드니까. 불길을 잡던 소방관들은 더위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선별검사소 의자엔 얼음팩으로 만든 방석이 놓였습니다. 쓰고 버리는 얼음팩을 기부받아 주민들이 직접 재봉틀로 만든 겁니다. 아파트의 노인정 같은데 밖에 나와 계시니까 그것도 갖다 드리고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늘 한 점 없는 산책로엔 시원한 생수가 가득 채워진 냉장고가 들어섰습니다. 산책을 하던 사람도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뜨거워진 몸을 잠시나마 식힙니다. 오아시스 느낌이죠. 너무 시원하게 먹고 있어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편히 하룻밤을 나도록 호텔을 제공한 구청도 있고 폭염 쉼터 간판을 내걸고 자리를 따로 마련한 편의점도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싫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편의점에서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폭염특보 2주째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고 뒤이어 한 대가 더 추돌하면서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절반쯤 사라졌고 흰색 승용차에선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좌회전하던 검은색 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흰색 차가 충돌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택시는 또 흰색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다쳤는데 흰색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1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1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의 산 정상 부근에 헬기를 타고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부터 한 등산객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그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산로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119 신고했답니다. 이 60대 남성은 구조대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빛을 비추며 해경이 쫓아가지만 어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달립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 앞바다. 해경이 불법으로 고기를 잡던 어선을 검문하려 하자 이렇게 도주한 겁니다. 23분 현재 도주 선박 계속 도주 중에 있음. 50대 선장은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로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개불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3시간 추격 끝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로 인해 엄청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뉴욕 등 일부 도시의 대기질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코로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이 잿빛 스모그에 갇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 뉴욕의 대기질은 인도의 콜카타와 비슷할 정도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I mean, the air is unhealthy. It's like noticeably harder to breathe. 뉴욕뿐 아니라 보스톤과 필라델피아, 캐나다 토론토도 비슷합니다. 지방 정부들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Those small particles increase mortality rates depending on how high they are in cities, and they can do it long term, or even short term blips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heart attacks, asthma attacks. 스모그의 원인은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 80건의 산불이 지난 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엄청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동부 지역 하늘을 뒤덮은 겁니다. 산불 연기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2달 동안 코로나 환자 3만 6천 명을 조사한 결과 산불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코로나 환자를 18%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오염물질이 환자들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인데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세먼지에 달라붙어 더 쉽게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공기가 나쁠 때 마스크를 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KN95 마스크를 권하는데 우리로 치면 KF94 정도가 되겠죠. 황사철, 마스크가 필수인 우리에게는 익숙한 얘기를 이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유도에서 강유정 선수가 머리카락을 삭발한 채 경기에 나섰는데요. 뒤늦게 알려진 사연이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현지에서 박주린 기자입니다. 여자 48kg급 1회전, 머리를 하얗게 삭발한 선수가 입장합니다. 먼저 절반을 따내며 기세를 올렸지만 누르기를 허용하며 결국 한판패. 강유정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삭발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상 후유증과 컨디션 난조로 개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체중이 350g을 초과해 출전이 어려웠습니다. 뛰고 침 뱉고 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뺐는데 땀복을 입고 사우나처럼 이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뛰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탈수 증상으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처치로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150g을 더 빼야 했던 강유정에게 마지막으로 버릴 수 있는 건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제가 밀어도 된다고 머리카락 코치님이 이제 잘라주셨고 올림픽은 정말 한 번의 기회뿐이지만 머리는 다시 기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극적으로 개최를 통과했지만 무리한 감량에 힘을 쓰지 못하면서 생애 첫 올림픽은 너무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삭발한 딸의 모습을 TV로 보고 놀란 엄마의 문자에 경기장에서도 꾹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또 이제 끝나면 연락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4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2일이 생일이거든요. 이번 생일 선물은 가발로 하는 걸로. 지금보다는 머리가 조금 길어 있지 않을까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하나만으로도 강유정은 유도 매트 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이정은 선수가 역대 골프 메이저 대회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우고 에비앙 챔피언십 2라운드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올 시즌 LPGA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2라운드. 이정은 선수가 감각적인 퍼트로 버디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파3 홀에서 그린을 지키지 못한 이 공도 이렇게 툭 띄어서 정확하게 홀로 그대로 쏙 들어가면서 칩인 버디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홀 버디 퍼트인데요. 홀 방향으로 휘면서 이번에도 버디만 10개를 기록하며 61타. 2014년 이 대회에서 김효주가 세웠던 남녀 메이저 최소타와 타이 기록을 작성합니다. Yeah, I knew that. I heard Hyoju Kim score. So last year I made birdie. Yeah, it's amazing. 단독 선두로 올라선 이정은 US 여자 오픈 우승 이후 2년 1개월 만에 메이저 대회에서만 통산 2승을 노리게 됐네요. 자, 이번엔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1회 첫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 빠른 공을 제대로 받아쳤는데요. 이 공이 이루수에게 잡히는군요. 미리 뒤로 물러나 있던 수비슈트에 걸리면서 안타를 뺏기고 맙니다. 그냥 물러설 최지만이 아닙니다. 한 점 차로 쫓긴 9회 마지막 공격. 최지만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가는데요. 큼지막한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석점 홈런, 쐐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리는 최지만. 역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지금까지 팩플레이였습니다. 한국 체조의 차세대 기대주 신재환이 도마에서 환상적인 공중 동작을 선보이며 1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메달을 향한 출발부터 좋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펄펄 끓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폭염 경보 상태 속에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경기도 가평이 38.9도, 서울도 강서구가 38.1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무려 40도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동쪽과 남쪽에서 열풍이 불어오르는 가운데 뜨거운 볕까지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낮더위가 밤사이에는 또다시 열대야로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고온은 다음 주에도 크게 꺾이지 못하는 가운데 습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8호 태풍 네파탁은 현재 일본 남동쪽 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중반쯤 일본 도쿄 부근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는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 기준인 25도 선을 웃돌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37도, 광주 35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토요일 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